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대광이 발표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대광이 발표 자체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그리고 GTX D라인이라는 새로운 라인이 또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내용을 보시면 내용 자체는 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단축하겠다. 이게 사실 그 GTX가 생기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죠. 그래서 GTX를 통해서 모든 광역 거점 간의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 비용을 낮추겠다. 환승 시간을 낮춰보겠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은 일단 GTX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이게 다 계획돼 있던 부분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고, BC도 조기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단축하겠다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서부권의 신규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내용 때문에 이제 GTX D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GTX D라인은 서부권이 들어가서 당연히 이쪽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어디로 꺾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송파 쪽으로 간다인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제 생각에도 좋은데, 그리고 이제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이 GTX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언가 광역교통 SBRT라는 그런 버스가 아닌 전철이 들어갈 거다라는 건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많은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BC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강남으로 간다는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수인선 이런 것들 다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고, 트램도 다 계획에 있던 것들이고, 새로운 노선이 추가되는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노선들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 이것도 사실 올림픽대로나 이런 것들은 다 지하화가 예전부터 검토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다시 한번 그냥 언급하는, 사실 이게 나온 시점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부동산이 양극화가 되면서 강남권과 다른 마용성 이런 지역 말고 다른 지역들, 일산이나 저희 계양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거래도 안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주는 그런 수준의 이제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SBRT라든지 BTX 이런 것들도 대광이가 이제 19년 3월에 신설이 되면서 얘기가 한창 나왔던 거고, 저희 단톡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공항의 환승센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마곡의 호재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계획에 다 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 금액이 낮아지는 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30분 내로 단축시키겠다라는 건 다 GTX가 생기면서 이제 한 번씩 언급이 됐던 내용이어서, 지금 고양과 남양주, 인천, 화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GTX ABC 라인이 다 지나가면서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30분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건 이번에 새로 발표하는 내용은 아니고 약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GTX D라인 같은 경우, 지금 얘기가 되는 D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운 내용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GTX가
이 서남권에 이제 GTX가 계획된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이쪽에는 GTX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표정 속도로 따지면 GTX처럼 도심권에 30분 내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이미 있는데, 서울역과 예를 들어서 검암을 찍어볼까요? 검암을 찍어보면 대중교통으로 지금 40분 정도, 지금 도보 6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잠시만요. 이 도보 6분이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출발을, 그래도 뭐 도보 2분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미 도보를 빼면 이제 39분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공항철도가 표정속도로 따져서 거의 GTX랑 맞먹는 그런 그 속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동 시간도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GTX에 준하는 공항철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호선이 있죠. 9호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곡나루에서 출발해서, 이건 전에도 한번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요. 뭐 고속터미널역까지 가는 게 급행으로 지금 뭐 도보 6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 30분이 됩니다. 딱 30분 만에 떨어지는데, 사실 이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GTX를 새로 놔서 이 GTX를 통해서 강남까지 가는 그런 라인을 만들기에, 그리고 송파까지 가는 라인을 만들기엔 좀 BC가 쉽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라인 자체, 여기 이제 서부권을 뭐 김포까지 이제 가는 라인은 없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만드는 건 BC가 나오는 건 굉장히, 저는 제 생각으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이 굉장히 많이 출퇴근 시간에는 좀 차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GTX 그 9호선의 캐파를 다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용량이 거의 일반이든 뭐 급행이든 다 적용이 돼가고 있는 중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9호선은 8량을 예상해서 만든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차로 지어진 구간, 2차, 3차, 4차까지 다 8량을 계획해서 지금 플랫폼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근데 8량으로 늘리려는 시도를 하기에는 출퇴근 시간, HR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이미 쾌적하게 지금 다니고 있어서 8량으로 늘리기도 마냥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는 좀 많이 차지만 캐파가 이미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GTX를 건설해서까지 이 뭔가 혼잡도를 줄여야 된다? 사실 아직까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GTX D라인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D라인 자체가 뭔가 뚜렷한 그런 당위성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포 쪽도 지금 김포에 경전철이 생기면서 김포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건 이미 생겼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생기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공항철도도 있기 때문에 이 검단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검단만을 위한 GTX가 생기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9호선이 연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9호선이 뭐 검단과 김포를 지나치면서 가든, 아니면 검단과 김포와 뭐 사실 청라까지는 좀 애매한데, 여하튼 검단 김포 이쪽을 아우르는 9호선이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포 경전철이 생기기 전에 9호선이 김포로 연장되는 안도 검토가 되었었는데 김포 쪽에서 이제 경전철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좀 무산됐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검단과 김포를 지나가는 노선이 이제 새로 생기면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환승이 없이 바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기면 굉장히 좋은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은 9호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BC든 뭐든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상황도 약간 그렇고 이런 부분 전철이 연결되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BC 값이 나와야만 연결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BC 값이 나오지 않아도 이미 연결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GTX가 인천으로 가는 부분도 BC 값이 안 나왔었는데 그 라인을 늘리면서 어떻게든 뭐 BC는 사실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라인을 더 늘리든 라인을 더 꺾든 뭐 기존의 라인을 이용하든 예를 들어서 BC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구간 중에 예를 들어 어차피 이쪽이 직결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일부 이용하고 계양에서 한번 검단으로 꺾는다든지 뭐 계양 검단 꺾어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간다든지 이쪽으로 빠진다든지 어떻게든 뭐 방법이야 BC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호선을 연장하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 거고요. 지금 뭐 계획 자체가 없는 그런 GTX D라인을 가지고 뭐 시간을 좀 벌어보고 총선을 넘겨보고 뭐 이렇게 한다 하면서 정치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뭐 국토교통부를 기다려주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9호선을 연장해 달라거나 뭐 이런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는 인천 지하철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기 어디에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9호선이 이쪽으로 한번 지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호선을 잠깐 알아보면 9호선도 지금 4차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데 4차에 해당하는 고덕 쪽이 사실 기존엔 쉽게 진행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단계 구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면 고덕역을 만들 계획이 있었지만 2010년 얘기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반려가 됐었다. BC가 안 나왔던 얘기죠. 근데도 강동구는 뭐 근성을 가지고 뭐 사실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과 그리고 뭐 국회의원분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현된다면 뭐 환승도 막장이 되고요. 그리고 환승을 대비해서 설계한 것도 아니고 뭐 한데도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뭐 11년도엔 어떻게 됐고 2년에 타당성 조사에 국토부의 반응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안 되게 타당성이 안 나오게 조사하는 거랑 타당성이 나오게 조사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착수를 했고 3월에 용역을 진행했고 18년 2월에 착공이 될 예정이었으나 하여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18년 5월에 됐고 2027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8년 그래서 27년 얘기인데 보시면 2010년부터 막 안 됐어요. 안 됐다가 지금 8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젠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왔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하남으로 또 하남시에서 연장해야 된다고 하고 16년에 고려가 됐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했지만
19년 2월에 사업성이 낮다. BC가 안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빠졌으나 지금 보면 대강위의 2030 비전 여기에 하남 연장이 본격적으로 된다. 사실상 확실시됐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대광위에 들어가는 그런 문구는 5호선 연장이나 이런 것보다 9호선 얘기도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호선이 연장이 되면 좋지만 그 5호선은 좀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학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넘기려면 5호선을 이쪽으로 연장을 하려면 뭐 혐오시설을 좀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가 이미 나온 건 이런 거예요. 5호선이 연장되든 안 되든 그건 어떤 한쪽 부분, 예를 들어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뭐 건폐장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화를 내겠죠.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수도권 지역, 서부 지역 분들이 화를 내겠죠. 어떻게 건들든 이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9호선은 사실 그런 게 지금 당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을 트는 것도, 그러니까 길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덕이나 강일이나 이런 하남 쪽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BC는 맞추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게 굉장히 지리하고 오래 걸립니다. 아까 고덕 사례를 봤듯이 8년이 걸려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완공은 27년이죠. 그러면 2010년부터 막 했으면 17년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민자도 아니고 하다 보면 27년 목표라고 하면 30년에 될까 말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20년 걸리는 겁니다. 20년 걸리면 신축 아파트가 구축이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결집해서 빨리 진행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집해서 5호선은 뭐 포기하더라도 9호선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결정하셔서 힘을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은 이미 아파트가 다 있는 지역들이고 이미 굉장히 비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걸린 거예요. 근데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아파트가 많거나 거기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표를 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건데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제 대강에도 들어간 게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이제 벌써부터 다른 지역은 고향 파주시는 대체로 만족평가,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바란 건 이런 거거든요. 만족했다 에서 끝나는 거. 그리고 내년까지 어차피 이런 계획이 30년까지 계획이니까 이제 30년까지 할게요. 그때까지 저희 정권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 전까지 뭔가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요. 구체화돼서 뭔가 진행이 돼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계획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좀 약간 횡설수설한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GTX-D 좋습니다. 근데 GTX-D가 언제 어떤 라인으로 누가 시행할지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만족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안들을 더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원래 오늘 영상에서는 좀 약간 그 해외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광이 발표가 있어서, 그리고 GTX-D라는 이제 새로운 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설레하시는데, 또 이제 저는 약간 설레하고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갈 땐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도 해야 되는 거라서
좀 확정적인 얘기가 아닌 한은 좀 한번 진단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